1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제가 1번 자료는 강의를 할 때 설명을 했어요. 고등법원 판례인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였어요. 이건 제가. 근데 책에 없었죠. 판사만에서 이 고법 판례를 드렸는데 요게 고법 판례가 1월에 나왔는데 2020년 제가 깜빡 그걸 놓친 것 같아요. 그게 좀 없어요. 책에. 그죠?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 회사가 그냥 자, 봐요. 2018년에 실제로는요. 마이너스 100억이었어요. 당기순손익이 결손이었어요. 그러면 세금이라는 게 없겠죠? 그런데 이게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분식회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나쁜 일이지만 그래서 분식을 해서 그죠? 회사가 이런 겁니다. 보세요. 그죠? 비용을 120억을 죽였다 그럴게요. 그 이걸 자산으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비용이 맞는데 자산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분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매출원가로 가야 될 재고자산을 그죠? 매출원가로 안 적고 그냥 기말재고로 나. 기말재고가 과세계상됐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일 많이 접하셨겠지만 이러면 신고상으로는 얼마예요? 플러스 20억이 됐잖아요. 그렇죠? 귀찮으니까 세율이 20%라고 그래요. 지방세도 무시해버리고요. 그럼 이제 법인세가 4억을 내셨잖아요. 4억을 내셨죠. 그죠? 실제로는 하나도 안 내도 되는데 세금을 하나도 안 내도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가공자산이 있어요. 그렇죠? 2019년은 그냥 별 문제 없어 똔똔이었다 그럴게요. 근데 2020년에 봐요. 이번에는 실제로요.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네요.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얼마가 났다? 만약에 우리가 300억의 이익이 났다 그럴게요. 그러면 너무 많이 나니까 옛날에 가공자산 있잖아요. 이 가공자산을 드디어 올해 비용으로 떨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실제로 신고하실 때는 이번에는 얼마가 돼요? 180억. 그리고 세율이 똑같이 그냥 귀찮아 20%라고 그래요. 그럼 세금이 얼마예요? 36억. 이렇게 냈어요. 그럼 자 볼게요. 이게 제대로 신고를 하셨으면 이때 법인세를 안 내고요. 요 100억이 2월 결손금이었겠죠? 이 100억이요. 그렇죠? 2월 결손금. 그러니까 지금 2019년은 그냥 손익이 다 0이라고 그러시자고요.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올해 여기가 이익이 나면 2월 결손금으로 100억을 공제받으면 실제로 텍스상 과표는 200억이고 그렇죠? 200억에 20%면 얼마예요? 40억을 내야 되겠죠? 그러면 뭐예요? 즉 여러분이 잘 아는 경정 청구라는 걸 한다고 말하면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경정을 했으면 2018년에는 이게 비용인데 자산 잡으면 세무조정으로 요놈을 손금산입을 120억으로 마이너스 유보를 요렇게 해주면 세무상으로는 뭐예요? 그렇죠? 세무상으로는 이제 결손금이 100억이 되겠고요. 요 4억은 환급이 되겠죠? 그리고 요때 40억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경정을 안 하고 그냥
여러분 이걸 그대로 놔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4억을 냈고 36억을 냈고 결론은 40억을 낸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회사는 그렇죠? 이 회사는 경정 안에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세무조사에서 이게 걸렸다고 보세요. 걸렸어요. 그죠? 걸리면 이제 공무원들이 뭐라는 거예요? 자, 좋아. 2018년에 잘못했네. 이거, 그죠? 이건 뭐다, 그죠? 요거는 좋아. 니네 그래 경정해라. 환급해 줄게. 환급해 줄게. 그런데 2020년에 와서, 그죠? 네가 이걸 이렇게 하면 말이죠. 그죠? 이게 어떤 문제가 되겠냔 말이에요. 이게 규속시기상의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40억을 냈어야 되는데 36억을 내니까, 그죠? 4억 원에 대한 세금을 신고를 적게 했다. 뭐 여기에 가산세. 그러니까 요 세금은 돌려주고 요때 추지만 본세는 넷띵하고 가산세 지금 실력 있는 분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큰일 나요. 여러분 볼게요. 요 2월 결손금이 진짜 공제가 될까요? 10초만 고민해 주세요. 10초만 고민해 주세요. 자, 이번 이 강의는 어려워요. 그래도 따라오세요. 자, 제가 세무공무원이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뭐라 그러나, 당신들 장난했네? 옛날에 실제로 결손인데 이익을 내서 세금 냈네? 그래? 내가 이거 직권으로 경정해 줄게. 직권으로 이거를 딱 경정을 할게. 그럼 이거를 환급받아. 그리고 이때는 뭐라 그래요? 자, 2월 결손금은 여러분 이게 법인세법 13조에 있어요. 2월 결손금이 뭐 10년 이내 공제된다고 아시죠? 여러분 2021년부터는 15년으로 공제가 되는데 근데 법에 13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2월 결손금으로 공제를 받으려면 회사가 스스로 결손금으로 신고했냐? 회사가 스스로 결손금으로 신고 안 했죠, 지금요? 전혀 안 했죠. 둘째, 국세청이 경정해주면서 나온 거냐? 그러면 좀 전에 제가 공무원들이 2018년 걸 경정해줄게, 직권으로. 이거는 2월 결손금이야. 근데 공무원이 나는 경정을 못 해줘, 2018년 거. 그러면 뭐라는 거야? 네가 경정 청구를 해. 나는 못 해주니까. 회사야, 경정 청구를 해. 그러면 여러분 이건 경정 청구가 돼요. 그러면 손금이 되면서 요 사업은 환급이야. 그러나 이건 과세관청이 경정해 준 게 아니죠. 회사가 스스로 경정 청구를 해서 나온 거죠. 그죠? 제가 국세청 직원이면 경정 안 해준다고요. 그러면 또 셋째 회사가 수정신고를 해서 생기는 결손금. 지금 수정신고가 아니죠. 이거는 경정청구 반대니까 그러면 아니야. 그럼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간단하게 내가 옛날 장난쳐서 그래도 경정청구에서 손금이 되면 어차피 이건 결손금이잖아. 그럼 이건 올해 2월 결손금으로 공제가 되면 되지. 뭐 만에 하나 하더라도 지금 말한 요 4억에 대한 거에 가산세만 때리면 되잖아. 이 가산세는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법 13조에 2월 결손금으로 내가 공제를 받으려면 내가 스스로 처음에 법인세 신고할 때 결손금으로 신고한 거냐. 국세청에서 경정을 해준 거냐, 직권으로. 경정을 안 한다고요, 국세청이. 경정을 안 해줘버려. 그러면 수정신고, 이건 경정청구지 수정신고 아니죠. 그러면 국세청 분들의 주장이 네가 장난쳐서 이익 내서 세금 내다가 걸리고 기간기속이고 뭐라 그러니까, 그죠? 네가 경정을 해가지고 손금을 넣어서 2월 결손금을 끌고 와서 한다. 이건 2월 결손금으로 공제가 안 돼. 이렇게 주장하시면 여러분 이건 죽는 거예요. 이건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웃기잖아.
회사가 이렇게 장난했다 그래 너무나 불이익이라 이 건에 대한 문제가 심각했는데 이거 그죠? 근데 드디어 고등법원에서 뭐다? 지금 이렇게 2월 결손금에 여기 요놈 과세관청이 경정한 거는 국세청이 경정한 게 아니라 세무조사에 가서 문제가 되니까 회사가 경정 청구한 거 이것도 과세관청이 경정한 거에 포함된다라는 판례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문제가 생겨서 회사가 2018년 걸 손금으로 넣어서 환급받고 2월 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건 제가 본 판례 중에서는 정말 거의 탑입니다. 이거. 이 판례는. 그죠? 이 판례를 제가 왜 책 쓸 때 놓쳤나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 강의할 때는 제가 어느 강의할 때마다 다 설명해 드렸어요. 이 고법 판례는 띄워보셔야 돼요. 대법은 아직 안 나오거나 아마 국세청이 항소를 안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셨죠? 자, 시작. 10초에서 20초 드릴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 판서 내용을 이해하려고 해보셔야 돼요. 시작하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셨죠? 1번이 너무너무 중요한. 제가 근데 다만 이건 본 강의할 때 다 설명을 드렸고 이 판례를 좀 정확하게 띄워드리려고 그랬습니다.